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7장의 7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민의 이제 화학 반응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반응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거 반응이죠. 호프만 제거 반응과 코프 제거 반응. 그게 제일 중요했던 반응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질산과 아민의 반응. 아민이 아질산이라고 하는 것과 반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질산과 나이트로소듐 이온이라고 되는데, 아질산은 뭐냐면 HNO2야. HNO2. NaNO2가 HCl과 같은 강산과 반응을 해서 형성되는 약하고 불안정한 산. 이게 아질산이야. 아질산. 이게 아질산. HNO3가 되면 질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산소 원자가 하나 적은 형태 아질산이고, 자, 이 아질산은 산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나이트로소듐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생성을 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여기 산소 원자가 있죠. 산소 원자가 HCl의 산성 수소 원자, 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가 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고 얘가 두 쌍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 물 분자로 이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얘를 나이트로소듐 이온이라고 부르고, 어떤 성격? 굉장히 강한 친전자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얘가 뭐와 반응하는 거야? 얘가 아민과 반응하는 거예요. 아민과. 자, 여기 부분이 기본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넘어가거나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은 해두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이제 아민의 차수에 따라서 이제 생성물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1차 아민과 반응하게 되면은 다이아조늄 염이라고 하는 다이아조늄 솔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자, 2차 아민과 반응하게 되면은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걸 생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여기죠, 사실. 다이아조늄 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앞쪽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방향적 화합을 할 때, 또 한 번 나왔었고, 그렇죠? 방향적 화합을 할 때, 거기서 한 번 나왔었고, 다음에, 무슨 나왔다? 앞쪽에서도 한 번 또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나왔었던 반응이긴 해요. 그쵸? 그때 나왔던 반응이긴 한데, 자, 우선 여기서 다시 보시면, 1차 아민과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이게 다이아조화 반응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이아조화 반응. 다이아조티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1차 알키라민 및 아리라민과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반응해서 다이아조늄 염을 형성하는데, 사실 알키라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다이아조늄 솔트는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릴 형태. 아릴 다이아조늄 염. 그게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요건 좀 단계별로 좀 메커니즘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아민이죠. 1차 아민 화합물에 지금 NaNO2를 HCl과 반응시키면 요거로부터 생성되는 게 뭐죠? 요게 반응을 해서 NO 플러스 형태의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만들어지죠. 요게 아민과 반응하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다이아조라고 하는 게 질소 원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RN2 이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RN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카운터파트의 의미는 Cl, 여기서 Cl이 생성이 되니까 Cl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형태. 요거를 다이아조늄 솔트라고 부릅니다. 자, 메커니즘을 보시면 첫 번째로 N-나이트로사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요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전자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아민 친핵체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 편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쌍이 전자가 부족한 또 다른 질소 원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자, N H가 됐고,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N, O, 이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쪽에서 요 나이트로소듐 이온이 생성이 될 때 Cl- 원자가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 Cl-가 염기를 작용해서 여기 수소 원자를 제거해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N, H가 되고 N, O. 이러한 이제 N 질소 원자에 요게
나이트로속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이트로속이. 그래서 N-나이트로속 아민 화합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다이아주늄 염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쪽의 메커니즘이 앞쪽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역시 이제 산이 존재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역시 산염기 반응인데 이 HCl의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원자가 산소 원자입니다. 이게 HCl을 공격하게 돼요. 자, 그러면 메커니즘 좀 이축변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고요. N. 자, 플러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축변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의 비공전자쌍이 밀면서 여기 파이결합 하나를 끊으면서 전자쌍을 산소 원자 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축변이 이중결합이 되고 질소 원자의 OH 화합물이 되죠. 이축변이 이제 플러스 차지의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도 Cl-가 생성이 되니까 Cl-가 염기로 작용해서 이렇게 전자쌍을 이렇게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화합물, 이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 다시 한번 산전기 반응이 일어나요. 역시 산소 원자의 비공 전자쌍이 수소 원자 HCl의 H+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이 OH2 플러스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도 역시 이쪽 편에 질소 원자의 비공 전자쌍이 밀리면서 이번에는 이쪽 편 그룹을 아예 이탈기로 이제 떨어뜨려 버리는 전자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알킬기를 기준으로 질소 원자의 3중 결합의 N, 이쪽 편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어쨌든 전자쌍이 계속 하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 분자가 생성이 되고 어쨌든 반응 과정 중에 Cl-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의 카운터파트의 음이온으로 Cl-가 존재하는 이게 뭐죠? 그렇죠? 다이아조늄 솔트가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이아조늄 솔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쪽의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아릴 다이아조늄염 혹은 알킬 다이아조늄염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화학적 유용성이 알킬 다이아조늄염은 앞쪽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화학적인 유용성이 없어요. 매우 좋은 이탈기인 N2기를 잃고 이제 탄소 양유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알킬 다이아조늄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유용성은 없다. 오케이? 근데 뭐는 있다. 아릴 다이아조늄염은 낮은 온도에서는 꽤 안정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리고 특히나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카포 브로마이드, 카포 클로라이드, 카포 사이나이드 이렇게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구리염을 이용해서 반응하게 되면은 아릴 라디칼이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반응 중간체로 관찰이 되죠. 자, 이게 이제 1차 아민과 반응했을 때 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2차 아민과 반응하게 되면은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NaN2와 반응하게 되면은 나이트로사민. 이걸 나이트로속이라고 그랬죠. NO. 요거를 나이트로속이라고 부르고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N-나이트로사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렇게까지 화학적인 유용성 우리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볼 건 없어요. 자, 아릴 다이아조늄염의 반응을 보시면 요게 이제 잘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 낮은 온도에서 꽤 안정하니까 첫 번째 치환 반응이야. 아릴 다이아조늄염의 N2기는 특정 시약과 반응하여 다양한 원자 또는 원자단으로 치환이 될 수 있어요.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N2기가 치환이 되는 거지. G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치환되는 형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구리를 이용한 거. 카포 클로라이드, 카포 브로마이드, 카포 사이나이드. 그래서 구리염, 구리 솔트죠. 구리 솔트를 이용해서 반응이 진행되고 이게 샌드마이어 반응이고 그 다음에 H3PO2 처리하면 수소 원자가 되고 NaNO2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NO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카퍼 솔트만 처리해주면 요거 아릴기가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의 화합물. 그래서 다이머리제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다이아조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OH기로도 바꿀 수 있어요. OH기로도 바꿀 수 있고 펜으로 생성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샌드마이어 반응. 구리 일가염은 다이아조늄염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 CuX나 CuCn을 다이아조늄염과 반응시켜서 이렇게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 이거를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릴 라디칼 중간체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뭐 방향적 화합물 케미스트리에서 거기서 설명을 드릴 때는 요거 메커니즘을 이제 그렇게 그려 놓은 거를 가지고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사실 메커니즘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 요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를 도입하는 거죠. CuX를 도입하는 겁니다. 브로마이드 C 혹은 이렇게 플로라이드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아이오다이드를 도입할 수 있어요. 각각의 치약들에 따라서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지 그 정도 수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를 도입할 수도 있죠. AS3PO2 아까 처리했던 것처럼 수소를 도입하게 되면은 저 아민기가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NH2기가. 그래서 탈아미나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잖아요. 짝지음 반응. 아릴 다이아준염이 강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방향적 화합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두 방향적 고리가 서로 결합을 해요. 그거를 짝지음 반응, 커플링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커플을 만들어주는 거야. 방향적 화합물끼리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짝지음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영어적인 표현은 그냥 커플링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이 있고, 요거야. 여기 Y는 전자를 강하게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방향적 고리와 저쪽의 방향적 고리 사이에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뭘 거쳐서? 죄송해요. 중간에 N2가 있지? 여기가 질소환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N2기. 그래서 이게 아조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아조 컴파운드 화합물. 자, 아조 컴파운드 화합물은 어디서 되게 많이 나오냐면은 색소. 뭐 염료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아조 염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때 위에 이제 컨주게이션 계를 만들면서 특별한 색깔들을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합성하고 잘 때 요 아릴 다이아준염의 커플링 반응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거는 좀 관련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향적 고리가 있고요. 다이아존륨염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주변에 플러스, 그 다음에 카운터파트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따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자, 강력한 EDG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요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측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공격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밀면서 질소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자쌍을 질소원자 쪽으로 하나 넘겨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쪽변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질소원자가 전자쌍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소원자와 방향적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 Y라고 하는 게 EDG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어디가 제일 크냐면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가 제일 큰데 오쏘 위치 쪽에는 입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쪽 편에서 공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쪽에 파라 쪽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공격을 했고, 자,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수소원자 각각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쪽 변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여기에 Cl-가 음이온으로 붙어 있었죠. 요게 이번에는 염기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다시 방향적성을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 Y.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조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간혹 물어봐요. 간혹 물어보니까 좀 자세히 그리실 수 있게끔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